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중에도 21대 총선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는데요. 집권 여당이 압승으로 끝난 이 총선, 과연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선영 리얼피에셋 이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천과 부천 그리고 김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일단 코로나가 사실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크게 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이나 부천이나 또 김포 이런 지역들은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시장의 어떤 개미우기 장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꾸준히 거래가 늘고 있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이 청약 시장을 보면은 시장의 어떤 열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뭐 세계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던 3월 중순쯤에 청약을 했던 송도 힐스테이트 더스카이나 이런 청약 청약에도 한 6만 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고요. 네. 매우 경쟁률도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어떤 시장에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느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 인천 지역이나 부천이나 이렇게 갭매우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서는 좀 미미하다라고 봐야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타서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뭐 주안에 있는 캐슬랜더샵 에드포레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도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고, 물건도 매우 이제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구축의 아파트들도 신축 갭매우기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래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뭐 연수구에 있는 동신동이라든가 연수동 일대는 좀 지분이 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들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고, 또 인천의 중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들어서도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저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시장은 코로나의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해도 음,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네,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추진되어 온 이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천의 경우는 현재 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규제 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인천 지역의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총선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힘이 좀 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규제 강화 노선은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거래량이 지속되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조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어떤 강력한 규제책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야만 규제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인천 부동산의 어떤 투자의 방향이라든가 매수의 방향도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고요. 이제 안양 동안구나 수원이나 광명시 등의 이제 어떤 규제 지역으로 묶였을 때 묶이거나 아니면 강화되었을 때 지역의 어떤 단기 조정이 불가피했던 점을 우리가 충분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추가적인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물건별 어떤 지역별 선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통망이 확장되면 부천과 김포 지역에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서울이 아닌 이 수도권 부동산에서는 교통망 확장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교통망 구축에 대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확정적이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7호선 연장선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파급력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호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호선 연장선은 사실 지금 현재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확실하고 안정적인 어떤 어, 투자 지역으로 좀 보셔도 되겠고요.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은 어떤 호재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일주택자 그리고 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의 전략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의 시장, 특히나 이제 코로나와 그리고 이 총선으로 인한 시장 심리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들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이 시점이 사실은 가장 좋은 저점 매수 타이밍 또는 갈아타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꼭 자가주택을 매수하시는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1주택자 분들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물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 물건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책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김포나 부천 등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단기 투자로 짧은 기간에 어떤 투자 수익을 노리겠다는 방향은 자칫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좀 탄탄한 입지 그리고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장기적으로 공략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고 또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비 규제책으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라든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우리가 좀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규제책이 진행이 된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아직 진행을 하지 않으신 다주택자분들은 가능하시면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장특공제 혜택이라든지 거주택 비과세 등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선영 리얼페이셋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